네, 사회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스픽스 인터뷰 휴먼 시간인데요. 오늘은 정치 현안을 위주로 저희가 말씀을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윤석열 정부 취임 100일 참 다사다난했다는 평가가 많은데 이분은 어떤 평가를 해주실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견을 주실 분입니다. 조선대 정기남 교수와 함께 현 대한민국을 좀 진단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감사합니다. 뭐 고견까지는 아니고 예. 어떤 그 국민들이 궁금해할 대목이 있으면 예. 제가 가진 경험 속에서 네네. 좀 이런 시각도 있을 수 있겠다. 뭐 이런 것들을 좀 잘 전달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성공, 이 정부의 성공이 우리 국민들의 또 행복과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이 100일에 대한 평가를 먼저 하고 이 평가 안에서 고쳐야 될 부분을 좀 고쳐보고 이제 이런 조언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그렇죠. 우리 종 교수님을 모셨는데 일단 취임 100일에 대한 총평을 해주시면 어떤 평가를 주시겠습니까? 수미양가 주시면 너무 또 야박하게 주실 것 같긴 한데. 그 이를테면 대학교에서는 이제 학점으로 주고 예. 또 초등학교 때는 우미양가로 주지요. 네. 근데 글쎄 좀 앞서 100일이라고 했습니다만 내일 모레 이렇게 이번 주가 취임 주간이 될 텐데 예. 취임 100일 주간이 될 텐데 정말 좋은 점수를 주기는 좀 어렵고요. 예. 아직도 100일밖에 안 지났어? 예. 이런 느낌. 예. 너무 좀 피로감이 좀 높다. 네네. 이런 생각입니다. 저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윤석열 대통령은 반문재인 연합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집권을 합니다. 네. 그리고 실제 이재명 후보와 0.73%포인트 차이로 신승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대통령이 된 이후의 행보는 거의 73%포인트 이긴 후보처럼 독단과 독주를 일삼았다. 예. 특히 인사 문제라든지 뭐 이런 또 측근들 중용하는 거라든지 이런 일련의 문제에 있어서 국민들의 어떤 그 바람과는 좀 동떨어지게 예. 독선과 독주로 했던 것이 좀 가장 큰 좀 지적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는 그 정말 그 앞서 0.73%를 얘기했습니다만 네. 좀 국민 앞에 겸손할 줄 아는 어떤 대통령의 모습 이걸 좀 기대했는데 그런 부분과 좀 약간 동떨어져 있었다. 네. 세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인 출신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선의 정치인 이렇게 하잖아요. 영선의 예. 대통령 후보 이랬는데 정말 이 경험이 없으면 정말 겸허하게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이 아니라 소위 대통령 윤석열로서 국민들에게 각인돼야 되는데 네. 여전히 그간 100일 동안 행보를 보면 검찰총장 출신 무슨 대통령 권한대행 아니야? 뭐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네. 지나치게 검찰 위주의 국정 운영, 또 인사 난맥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평가를 굉장히 낮추는 예. 그런 요인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대통령이 됐을 때 처음 선서했을 때 느낌 예. 정말 뭐 국민의 생명과 안전도 지켜야겠습니다만 초심으로 돌아가는 자세, 국민을 무서워하고 겸손할 줄 아는 네. 소위 말 back to the basic의 네네. 자세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보여집니다. 초심과 국민을 최근에 강조하기도 했습니다만 포괄적으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주셨는데 대통령의 어떤 독선이다 또 그리고 정책의 혼선이다 또 나아가서는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도 문제다 이제 이런 평가들이 워낙에 많아서 하나하나 좀 저희가 세부적으로 평가를 들어가 보자면 일단 대통령의 스타일이 문제다 이런 지적을 워낙에 많이 받았었는데 도어 스태핑 과정에서의 어떤 정리되지 않은 발언들을 포함해서 솔직히 어떤 부분들을 좀 개선을 해봐야 될까요, 대통령은? 우선은 대통령이 그 개인적인 그간의 경험 또 검찰총장까지 올라오는 과정에서 평검사에서 검찰총장이 올라오기까지 과정에서의 어떤 개인의 역정과 또 매 순간순간마다 임해왔던 태도와 어떤 방식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작은 승리, 작은 성공 방정식을 저는 과감히 좀 버려야 된다. 대통령 다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예. 늘 예를 들면 국민을 뭐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이겠습니다만 네네. 국정 운영의 최고 사령탑이거든요. 최고 사령탑이라는 건 뭡니까? 그때 즉흥적으로 얘기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고요. 예. 국정 현안이라는 것이 정말 얽히고 설켜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네. 우선순위도 정해야 되는 것이고 예. 가장 최근의 정책 혼선 중에 뭐 초등학생 5세 입학, 네네. 초등학교 5세 입학 같은 경우도 정말 어려운 국정 현안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이런 과제를 불쑥 소위 이른바
그 포퓰리즘적으로 던져서 문제를 해결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데서 보듯이 우선은 작은 어떤 행정이 아니라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은 국정 전반을 아우를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예. 또 정치의 가장 기본은 뭡니까? 대통령은 또 정치를 하는 자리지 않습니까? 예. 결국 책임 정치와 통합 정치라고 하는 그 본령에서부터 벗어나고 있으면 안 된다. 예. 예. 근데 늘 정권을 만들었던 세력과 함께 국정을 운영하겠다. 예. 여기에서 벗어나서 예. 예. 선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국정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실력을 통해서 예. 국민들로부터 인정받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런 의미에서는 야당과 소통하고 음. 또 책임 정치 실현하기 위해서 본인이 노력하고 예. 이런 좀 진정한 대통령의 모습으로 하루빨리 좀 전환해 줘야 된다. 예. 예. 그런 부분들이 아직 이게 그 태도 전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간에 본인이 가졌던 어떤 그 성공 방정식 네네. 여기에 너무 좀 익숙한 것에 예. 예. 머물러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대통령의 그립이 너무 강하다라는 평가는 100일 동안 있어 왔는데 이 결과적으로는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같이 결부시켜서 우리가 얘기를 해보자면 당장 도어 스태핑 과정에서 나왔던 언급을 보자면 인적 쇄신 문제를 정치적인 접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적 쇄신의 경우에도 너무 소폭으로 지금 개편이 될 것 같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저희 지금 녹화 시점으로 따지자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당위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실제 교수님 그렇게 할 것 같습니까? 인적 쇄신만 놓고 본다면? 그렇게 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안타까운 거죠. 예, 예.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대통령이 바뀌지 않는다는 건데 대통령이 우선 변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네. 이번에도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가 지금 가질 수밖에 없고요. 예, 예. 두 번째는 대통령이 변하지 않는다면 네. 결국은 주변에 있는 참모들이 나름대로 적극적인 역할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자, 좌회전 깜빡이를 켜고 우회전 하려고 하면 사고가 나게 돼 있어요. 예, 예. 자, 그러면 참모의 역할이 뭡니까? 우회전 해야 됩니다. 우회전 깜빡이를 넣어야 됩니다라고 지적하고 말하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죠. 예. 운전을 못하도록 우회전을 못하도록 막을 수 있는 네. 직을 걸고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지금의 국민의 민심을 수습하려면 네. 과감하면서도 정말 폭넓은 인적 쇄신이 절실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참모 또는 정무적 어떤 뭐랄까 제안을 할 수 있는 그런 그룹이 있어야겠죠. 네, 근데 아쉽게도 네, 네. 대통령 스스로도 변화하지 않으려고 하고 또 변화를 거부하고 예. 또 주변의 참모들 역시 소위 이른바 대통령 눈치만 보고 예, 예. 말아버린다면 예, 예. 취임 100일을 넘어서서 앞으로 국정 운영 도대체 국민들이 누굴 보고 뭘 믿고 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따라줄 수 있을 것인지 네. 정말 좀 착잡하고 좀 참담한 심정인 거죠. 네. 역대 대통령 취임 100일 지지도를 언론들이 보도한 걸 보면 취임 100일째 이명박 전 대통령이 21% 였었고요. 그리고 한국갤럽을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25%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놓고 본다면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은 모두의 평가가 동일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타일을 바꾸지 않을 것 같다라는 평가를 주시니까 앞으로의 국정 지지도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말씀을 들려서 저는 뭐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30% 안에서 횡보를 하는 겁니까? 저는 20% 후반에서 30% 초반에서 횡보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인다. 예.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지 못한다면.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반드시 조언을 드린다면 예, 예. 가장 윤석열 대통령이 쿨한 대통령으로 평가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역대 네. 대통령 중에. 네네. 그리고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의 상당한 그 파워 엘리트 그룹에 네.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 사람들이 많이 포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저는 최소한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배우라는 겁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지난 2008년 예, 예. 소위 이른바 광우병 파동으로 인해 가지고 앞서 앵커께서 예, 얘기하셨습니다만 지지율 21%라고 하는 초유의 어떤 아주 국정 운영을 더 이상 해나갈 수 없는 지경에 빠진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자, 그래 그걸 1년 안에
극복하고 나옵니다. 예, 예. 그리고 그 다음 해에 40% 지지율로 회복합니다. 예, 그때 뭐 인적 쇄신도 대폭으로 인적 했었고. 쇄신도 대폭했고요. 친서민 소위 실용과 친서민 중도 행보 네, 네. 이걸 통해서 국민들로부터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바뀌고 있구나. 국민들 무서운 줄 알고 있구나. 국정 운영의 방향을 바꿔주는구나. 예. 이러면서 국민들이 마음의 문을 열어준 거거든요. 네. 저는 처음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처음 해보는 대통령이라고 했는데 대통령 2번 해보는 사람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지켜보려고 합니다. 예, 예. 실수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나 실수에 대해서 교정하고 그것을 반복하지 않으려고 하고 다음 국정 운영의 참고 자료로 삼으려고 하는 예. 그런 태도를 통해서 민심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런 어떤 시간이 윤석열 대통령이 부여돼 있기 때문에 네, 네. 비록 야구로 치면 9회 말 중에 이제 1회 말 정도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대량 실점은 했지만 네. 다시 국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예. 국민들에게 부응할 수 있는 인적 쇄신,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어떤 국정 운영의 기조 전환 예. 이런 것들이 정말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아쉽게도 예. 기대는 굉장히 낮다라는 것이 아쉽다는 거죠. 예. 네. 광복절 경축사를 저희가 좀 따라가 볼까요? 그 광복절 경축사에서 나왔던 메시지만 놓고 본다면 크게 두 가지로 이제 분류를 합니다. 이제 하나는 일본에게 보내는 손짓,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이제 북한에게 보내는 손짓인데, 특히 이제 일본 얘기를 하자면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전제는 그 과거에 대한 통렬한 반성이 전제가 돼야 되는데 그거 없이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계승하겠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지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평가를 해봐야 되는 일인 것 같은데 광복절 경축사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들 중에 광복절 경축사 중에 저는 가장 좀 실망스러운 수준이었다. 좀 너무 비판해서 대통령께는 미안합니다만. 예, 어떤 지금은 맥락에서 그렇습니까? 우선 알맹이가 느껴지지 않았어요. 이를테면 그 한반도 평화와 관련된 과감한 구상으로도 보기 힘들었고, 예. 또 그렇다고 해서 박근혜 대통령 시절 같은 경우는 그 당시 광복절 경축사가 아마 그 비정상의 정상화, 예. 소위 기본이 선 나라 네. 이런 개념이 있었다면 MB 정부 때는 녹색 성장과 관련된 어떤 비전을 얘기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나 이번 그 경축사에서 나름 그 고민했던 것이 담대한 대북 관련 담대한 구상 같은데 과연 북한에 대한 신뢰 없이 소위 이른바 대북 북한에 대한 안전 보장이라고 하는 어떤 그 틀이 없이 예. 이런 담대한 구상이 북한으로부터 어떻게 받아들여질 것인지 예. 실효성이 있는 제안인지 네. 굉장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요. 예. 좀 전에 한일 관계 얘기했습니다만 예. 좀 약간 뜬금없는 대목이에요. 강제 징용이라든지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일체 과거 역사에 대한 언급 없이 예. 소위 이른바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계승하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예. 과연 우리 국민들에게 얼마나 피부에 와닿을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담대한 구상이나 한일 관계의 어떤 그 전망이나 이런 것 또한 아마 일본의 반응도 저는 반응이 굉장히 시니컬했던 것 같아요. 국정 운영 동력이 과연 뒷받침해 줄 수 있을지 걱정된다. 예. 예. 지금 이런 약간 비아냥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좀 더 좀 그 뭐랄까 담대한 구상도 중요하지만 예. 이것을 밀고 나가는 어떤 좀 치밀한 예. 어떤 그 뭐랄까 이 구성들이 예. 있어가지고 예. 이것들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서 좀 나타났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하나 있고, 예.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덧붙이면 제가 대통령도 역시 정치를 하는 자리라고 했잖아요. 예. 예. 그 행정을 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행정도 하지만 또 정치를 하는 자리. 결국은 우리 사회의 가장 그 정치에 있어서 통합, 예. 소위 협치, 그 소위 이런 어떤 그 과정에 대한 어떤 대통령의 의지 이런 것들이 한 번 정도는 언급됐어야 되는 것 아닌가. 예. 예.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체 언급이 없었다는 점에서 대단히 좀 저는 아쉬운 경축사였습니다. 알맹이라는 평가 잠깐 알맹이가 없다라는 평가를 해주셨으니까 그러면 북한의 지금 뭐랄까 제재를 대한민국 스스로 이 제재 어떤 온도를 낮추거나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메시지를 냈다는 데에선 현실성이 없다라는 지적이 좀 뒤따르던데 그건 어떻게 평가하시죠? 그러니까 경제 줄게 안보 달라. 그렇습니다. 뭐 이런 주장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기본적으로 이 북한의 수용 가능성이 낮다라는 게 가장 문제예요. 어떤 제안을 할 때는 상대방이 좀 혹하고 뭔가 진정성을 느낀다든지 아니면 구체적인 제안을 통해서
경제와 안보 문제를 교환할 수 있겠다. 예. 이런 어떤 의지가 담겨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오히려 북한한테 전달되기보다는 저는 좀 북 입장에서는요. 네. 윤석열 대통령의 이 담대한 구상을 받아들이는 방식이요. 예. 대북 정책의 단절을 선언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느낌으로 다가올 것 같아요. 진짜로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그게 과거 이제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네. 소위 비핵 개방 3천 이 계획에서 뭐가 달라졌느냐? 예. 그 당시 그 남북 관계는 꽁꽁 얼어붙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저는 좀 연상시킬 정도의 좀 알맹이 없는 수준이었다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외교나 경제 방향을 MB 시절과 비교하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제 결이 비슷하기 때문에 내지는 MB 때 당시에 예를 들면 비핵 개방 3천을 연상시킨다라든지 이제 이런 비교 내지는 평가들 언론에서 많지 않습니까? 네. 근데 왜 MB 때와 계속 이렇게 비교돼서 평가가 될까요? 그 당시에 MB 시절에 남북 문제를 담당했던 사람들이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에도 상당 부분 관여하고 있죠. 김태호 비서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실제 그다음에 정치적 국정 운영의 어떤 골간이라 그럴까요? 큰 틀에서 보면 경제 정책만 하더라도 부자 감세라든지 뭐 이런 일련의 것들이 과거 실용을 표방한 이명박 정부와 유사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 거죠. 그런 데서 그 연장선에서 대외 정책이라든지 국내 경제 정책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나라고 하는 국민적 시각이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저희는 극중 언론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평가를 해보자면 담대한 구상, 담대하다. 이게 오바마의 담대한 희망을 따라한 거죠. 오바마의 담대한 구상, 담대한 희망? 차용했을 때 네네. 저는 평범한 계획에 불과하다. 이름을 근데 어쨌든 포장은 잘한 거 아니겠습니까? 포장은 또 이미 한번 취임사 전후로 해서 담대한 구상을 좀 잘 만들어서 광복적 정출사에 내놓을 것이 예고된 바 있죠. 예고에 비하면 내용이 상대적으로 빈약했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었다라는 평가를 주시는 그렇습니다.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더 짚자면 건국절과 관련된 논란은 이번에 종지부를 찍었다라는 평가도 있더군요. 예를 들면 자유라는 그 키워드를 33번이나 언급을 했는데 그중에는 독립운동의 가치를 자유와 등치시켜서 이거 임시정부 자체를 인정하는 것이다. 이제 이런 발언에 해석에 좀 무게를 둔 것 같습니다. 그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자유라는 개념을 통해서 독립운동을 평가했다는 점,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임시정부까지를 인정하는 그렇게 확대해서 해석하는 것은 그나마 진일보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건국절 논쟁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종지부를 찍었다는 점에서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조금은 좀 비판적으로밖에 볼 수 없는 게 자유, 세계 시민 다 좋은 얘기인데요. 과연 민족의 독립운동, 해방의 과정을 자유를 위한 어떤 여정 이렇게만 볼 수 있는 것인지 조금은 좀 더 확장되어 있는 어떤 민족 해방의 의미를 자유라고 또 인권이라고 하는 그 영역으로 너무 좀 이렇게 좁혀서만 이렇게 끌고 가는 건 아닌지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네, 광복절 경축사까지 저희가 좀 들여다봤고요. 어떤 부분들이 그동안 취임 100일 동안 좀 문제로 드러났는지 또 어떻게 또 개선이 돼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본 것 같습니다. 근데 일반 대중들이 받아들이기에는 그래도 대통령이 도어 스태핑이라는 거, 출근길 문답을 한다는 건 소통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좋았던 시도이기 때문에 이거 잘하면 참 좋을 텐데라는 희망을 가지셨겠지만 그동안 지지도에 영향을 많이 줬던 대통령의 어떤 언급들을 고려해 본다면 오히려 독이 됐단 말이에요. 방식을 개선할까요?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선할 수밖에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좀 나름대로 저는 시도는 좋았다. 정말 대통령 청와대를 이전하고 소위 제왕적 대통령의 상징처럼 되어 있던 대통령 청와대에서 이전, 그다음에 두 번째는 대통령만 되면 언론과의 접촉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제한될 수밖에 없고 구중궁궐에 갇혔다 이런 평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비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과 동시에 그런 조치들을 취한 것은 바람직한 시도였다. 의미 있는 시도였다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운용 과정에서 용산으로 이전 과정에서의 또 문제점은 있었던 것이고 또 도어 스태핑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은 대통령은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과 대화하는 거지 않습니까? 소통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의 시도는 좋았지만 지나치게 일방적이고 또 약간은 대통령의 어떤 정제되지 않은 메시지들이 그대로 노출되는
그런 어떤 문제점과 한계를 노출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예, 예. 그런 면에서는 도어스태핑의 원래 취지는 잘 살리되 예. 이걸 좀 더 메시지를 좀 정리하고 예. 또 국정 어떤 그 과제랄까 이런 것들을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제시하고 예. 여기에 대한 어떤 그 국민들의 어떤 그 궁금증이랄까 이런 것들을 언론인들이 묻고 답하는 예. 이런 방식으로 저는 지금의 방식에서 좀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횟수는 좀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좀 내실 있는 도어스태핑으로 전환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어떻게 또 이제 그 방식이 바뀌는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예, 저희 국민의힘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얘기를 하다 보면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이준석 대표의 얘기인데 지금 뭐 한창 이제 여론전에 뜨겁게 이제 달아오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기자회견이 지난주에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각 언론사마다 거의 관광하듯이 인터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는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준석 대표가 뭐 단도직입적으로 이 상황을 이겨내고 기사 회생할 거라고 보십니까? 대통령을 저격한 이준석 대표, 예, 집권 여당의 대표, 예, 흔히 하는 말로 살아나기는 좀 어렵지 않겠냐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예, 예. 물론 뭐 지금 대중의 관심을 좀 끌고 있고 또 이준석 대표가 쏟아내는 메시지 하나하나가 언론의 뉴스가 되고 있기는 합니다만 오히려 이런 것들이 국민들의 눈 속에서는 예. 지금은 그 관심을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정말 이 그 집권 여당의 어떤 민낯을 보여주는 것이고 예. 소위 그 권력 투쟁의 어떤 그 막장 드라마 같은 이렇게 비치는 측면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예, 예. 그렇다고 한다면 저게 계속 저 상황이 갈 수도 없지 않습니까? 예, 예. 결국 승자도 없고 패자도 없는 싸움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예, 예.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준석 대표의 어떤 그 일련의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예. 저런 그 뭐 권력 투쟁이라 그럴까? 예. 이것은 한계가 뚜렷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양쪽 다 분명히 탈출구를 생각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뭐 윤핵관, 윤석열 대통령 이쪽도 그렇고 이준석 대표도 탈출구가 어디인가를 반드시 모색하고 있을 텐데 그 탈출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뭐 누가 이길까 뭐 이런 질문보다 탈출구가 있을까요, 교수님? 그러니까 저는 쉽지 않아 보여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준석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풀어야 합니다. 정치적 타협으로? 아니 이게 정치적 타협이든 뭐든. 예, 뭐든 간에. 예, 그런데 어쨌든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 문제를 그냥 건너뛰어서 예. 그냥 뭐 이걸 뭐 없던 것처럼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예. 또 윤핵관들 탓만 할 수도 없는 노릇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운영이라고 하는 큰 어떤 저 상위 개념 속에서 집권 여당의 문제잖아요. 예.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 대표 문제를 내 책임 하에 문제를 풀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 뭐랄까 의지 예, 예. 이것을 갖는 게 우선인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일련의 과정에서 나왔던 윤핵관 문제 이준석 대표가 계속 제기했던 게 윤핵관 문제 아닙니까? 네. 윤핵관 문제, 윤핵관들을 이선 후퇴시키는 문제도 예. 윤석열 대통령이 고민해서 판단해야 될 문제입니다. 예, 예. 그다음에 두 번째 또 뭐 집권 여당이 그동안의 거수기 역할만 해왔다고 돼 있지만 예. 실제로 국정 운영의 중심축이 돼야 되거든요. 당정대에서 소위 당이 중심축 역할을 해줘야 되거든요. 예. 근데 일체 그런 역할이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예. 당이 온전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소위 집권 여당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당의 어떤 활력을 불어넣고 예. 또 당의 어떤 어떤 국민 여론의 어떤 창구로서의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예. 대통령이 권한을 당에 또 부여해 줘야 되고 예. 예. 뭐 이런 일련의 과정이 네.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한테 있다. 예, 예. 마지막 궁극적인 책임은 결국 대통령에게 귀속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 의미에서 지금의 이준석 대표 문제로 비롯된 국민의힘 당내 문제도 예.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결단하고 네. 풀어내야 될 과제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예, 좀 뭐 당과 대통령실은 평등한 관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뭔가 수직적으로 뭔가 윤 대통령이 딱 결심을 하면 일사불란하게 국민의힘이 움직인다 이런 표현을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만 이미 텔레그램 메시지로 어느 정도 국민들이 받아들여버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라도 좀 결심을 하셔야 그렇습니다. 이 문제가 풀린다는. 우리가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얘기합니다만 예. 역시 대통령제 하에서는 대통령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갖는 권위와 예. 그 힘을 예. 함부로 평가할 수 없는 것이죠. 예, 예, 예. 그리고 당은 당 나름대로의 어떤 그 역할을 통해서 예. 국정 운영을 보좌하는
거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런 의미에서는 문제의 시발점인 윤석열 대통령이 네. 문제를 푸는 가장 결정적 주체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이제 어떻게 그 문제를 풀어 나갈지 계속 지켜봐야 될 일이고 아마 이게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거라는 전망들이 워낙에 많아서 아무튼 쉽게 풀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차기 당대표를 노리는 분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누가 제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뭐 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려워요. 네. 지금 현재까지 거론되는 당권 후보들은 이른바 원내대표를 지냈던 김기현 원내대표, 예, 그다음에 후보 단일화를 약속하고 사퇴했던 안철수 의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뭐 원외이긴 합니다만 나경원 전 의원, 예, 예. 또 원외 인사 중에 거론되는 사람으로는 유승민 전 예, 의원, 예, 예. 뭐 이런 분들이 지금 거론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나 현재 시점에서 소위 왜 이런 비상 사태가 벌어지고 네. 또 비대위가 만들어지고 또 조기 전대냐 뭐 아니냐 네. 이런 논란의 가장 중심축에 누가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예. 그럼 그분들의 의중, 그 사람들의 의중이 뭐냐? 예. 결국은 다시 한번 여당이 예. 국정 운영에 정부가 대통령이 국정 운영함에 있어서 당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달라. 네. 당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달라. 예. 정책도 추진해달라. 예. 이런 어떤 그 지금의 당의 위상을 고민하고 있을 거거든요. 예. 가장 누가 쉽게 말해서 말을 잘 듣고 예. 큰 탈 없이 예. 당을 이끌어줄까? 네. 그러면서도 자기 욕심도 좀 없을까? 예. 이렇게 기준을 놓고 볼 가능성이 크다. 예, 예. 그렇다면 저는 조심스럽습니다만 네. 저 개인적 전망이기 때문에 예. 김기현 원내대표가 의원이 가장 지금 어. 선두에 있다고 보는 것이 저는 제 판단입니다. 예, 뭐 일반 이제 여론조사들 보면 안철수 의원이 거론이 많이 되는데 이것도 뭐 두고 볼 일이지요. 감나무에서 감 떨어질까지 기다리는 스타일이 안철수 의원 스타일인데요. 예. 그렇게 해서는 당권은 거머쥘 수 없습니다. 지금은 감나무를 흔들어야 된다. 흔들어야 됩니다. 어떻게든 움직여야 된다. 흔들어라는 얘기는 뭐냐면 국정 운영에 있어서 집권당의 역할과 관련해서 안철수란 사람의 존재감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뭡니까? 국정 운영의 방향과 쇄신의 방향에 대해서 안철수의 입장, 예. 안철수의 생각이 국민들에게 노출돼야 되는 겁니다. 예. 예.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치 언급이 없잖아요. 음. 그저 윤핵관들 밑에 그냥 납작 엎드려 있다는 이미지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당대표를 설사 윤핵관들이 안철수 후보에게 약속했다 치더라도 예. 주겠습니까? 미디어의 영향력 측면에서 봤을 때 안 후보가 안 의원이 체급이 떨어지는 건 아닌데 최근 들어서 국민의힘 이런 비상 사태 안에서는 홍준표 대구시장보다도 언론 지면에 잘 안 보여서 그렇지 않습니까? 뭐 홍준표 의원이야 워낙 뭐 또 좋은 의미에서는 이슈 메이커고 예, 예. 나쁜 의미에서는 트러블 메이커긴 합니다만 네네네네. 어쨌든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잖아요. 예, 예.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도 비판도 하고 예. 또 격려도 하고 예.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럼 안철수 국민들이 볼 때는 또는 국민의힘 지지자 입장에서 볼 때는 안철수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 안철수는 무슨 역할을 하는 거야? 예. 묻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답은 아직 제 입장에서는 제가 과문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들은 바가 없습니다. 예, 안 의원님 보좌관 분들께서는 좀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 정기남 교수님의 조언을 잘 새겨 듣길 바랍니다. 자, 이게 이제 주식으로 치면은요, 교수님 굉장히 재미없는 주식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민주당 얘기인데요. 요즘 민주당이 사실 이제 저희가 어떤 컨텐츠를 제작하는 입장에서 조회수로 증명이 될 때가 있거든요. 국민의힘 얘기, 대통령 얘기보다 훨씬 더 안 나오는 얘기가 민주당 얘기입니다. 왜? 전당대회 이제 앞두고 있고 당권 레이스 중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별 관심이 없어요. 왜 관심이 없는가? 어차피 당대표는 이재명이 될 거니까. 어대명. 그렇죠. 어대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어대명이 확대명이 됐는데요. 그건 뭐 그렇다 치자고요. 강훈식 의원이 사퇴했고요. 이제 양자 대결입니다. 큰 결과에는 큰 변동 없겠죠? 변동 없을 겁니다. 이재명이 됩니까? 확대명이 거의 확실한 거죠. 예, 바로 이재명 후보가 이번에 두 번째로 언급한 온라인 당원 플랫폼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처음에는 의원을 욕하는 플랫폼이다 해가지고 좀 비판이 있었어요. 근데 강훈식 의원 사퇴 후에 다시 꺼내든 것이 당원의 당심을 잘 반영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겠다. 이걸 재차 강조하고 있거든요. 근데 한쪽에서는 이거 팬덤 정치를 조장하는 하나의
어떤 무기가 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비판도 있고 아니다. 이건 당심을 그대로 반영하기 위한 그릇인데 왜 그렇게 색안경을 끼느냐. 이제 이런 비판도 있거든요. 이거 잘못된 겁니까? 플랫폼은 가치가 없죠. 가치 판단이 좀 어렵죠. 어떻게 운용하느냐의 문제지 않습니까? 예. 과거에도 단계라고 하잖아요. 당 게시판. 예, 예. 당 게시판에 뭐 소위 엄청난 뭐 욕설과 당에 대한 어떤 비난이 올라오면 당 게시판을 폐쇄합니다. 예. 운용하는 사람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플랫폼에는 죄가 없다. 예. 오히려 그것이 어떻게 운용될 거냐에 대한 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예, 예.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욕설의 어떤 그 배설구로서 예. 그 기능하는 플랫폼은 반대합니다만 예. 당원들의 여론과 당심을 충실히 그 반영해 줄 수 있는 통로로서의 그런 어떤 그 플랫폼이라면 예. 그걸 반대할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당이 어떻게 이것을 그 플랫폼을 잘 운용해서 예. 민심으로부터 유리되지 않고 네. 당이 어떤 온전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데 기능하느냐 못하느냐 예. 거기에 달려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민주당 얘기까지 저희가 해봤는데요. 이 현안 관련 질문 드리는 게 마지막 질문으로서 이 질문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정치 일선에서 실제 우리 정기단 교수께서 활동도 해보셨고 현재 이제 정치 평론을 주로 하시는데 정의당, 국민의힘, 민주당 3개 정당 모두 다 비상시국입니다. 그렇습니다. 다 비대위 체제. 아니 우리 정치가 언제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대통령 선거는 우리 정치의 꽃이잖아요. 우리 네. 국민들의 어떤 잔치이기도 하고 우리의 공복을 꼽는 선거가 끝나자마자 100일도 안 됐거든요. 3개 정당 다 비상대책위원회예요. 네. 이런 적이 있었습니까? 이건 심각한 거 아니에요? 처음 있는 일이죠. 예, 예. 심지어는 뭐 정의당 같은 경우는 비례의원들로 대부분 구성되어 있는데 그 네. 비례의원들 소환까지 지금 그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리고 뭐 김정인 위원장도 얘기했습니다만 뭐 이런 놈의 집권 여당이 어디가 있습니까? 집권한 지 100일도 안 돼가지고 비대위 체제로 갈 수밖에 없는 네. 이런 여당. 네. 민주당도 마찬가지고요. 예, 예. 결국은 젖잘싸로 일관하다가 오늘날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정치가 실종되면 결국은 국정이 불안해지고요. 결국은 국민들이 결국은 불안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정치의 복원이 굉장히 시급한 상황이다. 그건 다른 말로 하면 민생과 소위 이른바 국민들의 어떤 그 관심 이것으로 철저하게 정치가 좀 복무돼야 되는데 예. 여전히 지금 그 대선의 연장선상 속에서 네. 권력 투쟁의 어떤 그 과정이라든지 네. 네. 또는 대선에 대한 평가 속에서의 그 국민의 민심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한다든지 예, 예. 야당의 문제죠. 예, 예. 이런 것들이 그 뭐랄까 좀 그 어우러지면서 예, 예. 오히려 전체적으로 정치에 대한 관심이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멀어지고 예.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시청률은 떨어지고 지지율도 떨어지고 뭐 이런 상황을 반복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미에서는 이재명의 민주당이나 또는 뭐 새로운 어떤 또 지도 체제가 들어설 국민의힘이나 네. 결국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을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당의 어떤 그 면모 일신 네. 뭐 이른바 가치와 비전을 다시 한번 가다듬어야 될 가장 지금 중요한 시기로 보여집니다. 예, 뭐 정당 모두 좀 안정화가 돼야 우리 국민도 이제 국회에게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좀 생기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오늘 스픽스 인터뷰에서는 정기남 조선대 개공 교수를 모시고 정치 현안들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좀 먼저 들어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시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